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못하못하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백금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병오년인가요? 예. 뭐 붉은 말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선생님도 만사형통 소원 감사합니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했죠. 베네수엘라 군인들과 대통령 경호원들을 살해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지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엄연히 주권이 있는 남의 나라를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침략하고 대통령 납치극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러시아, 프랑스까지도 이걸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엔도 무시하고 계속 뭐 자기네 꼭두각시 정부, 그러니까 괴뢰 정부죠. 그거 세울 때까지 뭐 직접 통치하겠다고 지금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왜 침략했는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하지요. 뭐 마약 운운한 거는 뭐 말 같지 않은 명분이고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이 3,03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세계 1위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 석유를 탐내가지고 침략했다니까 옛날에 이라크 침략한 거하고 맥이 이제 같은 거죠. 미국 석유회사 이익을 지켜주려고. 두 번째는 중국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견제하려고 또 중남미에 미국 말 안 듣는 민주정부한테 이제 겁박하려고 이렇게 침략한 것이다. 이런 해설이 있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와닿던데 그 미성년자 성착취건으로 잡혀가지고 교도소에서 자살한 앱스타인이라는 이제 백만장자가 있었죠. 예. 그 앱스타인 추문에 트럼프가 연관됐다는 증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보낸 그 외설적인 편지도 드러났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는 해설이죠. 혹시 그 웩더독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미국 네. 헐리우드 영화인데 예.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백악관 구경으로 온 걸스카우트 여학생을 대통령이 추행을 합니다. 그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선이 어려워지니까 알바니아를 갑자기 악의 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 여론을 끌어올립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영화 세트장에서 알바니아랑 전쟁하는 영상을 찍고는 그거를 진짜처럼 뉴스로 내보내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재선에 성공한다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영화에서는 세트장에서 전쟁을 했지만 트럼프는 실제로 침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더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 나고 있다 뭐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서 그 무슨 말인가요, 그게? 비웃음을 사고 예. 계시는데 오늘 코스피가 4,500을 넘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화를 넘어서 세계 으뜸 국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에게 베네수엘라 된다는 저주를 퍼붓다니요. 그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트럼프가 난동을 부리니까 아마 이분도 한국의 트럼프가 되고 싶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나베라는 별명에 이제 또 그 하나 더 생기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꼭 세우시라고 응원하고요. 베네수엘라의 우리 교민 여러분 아무 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시죠. 지난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 때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2달 만에 네.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해서 중국을 방문하신 건데 이게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시고 8년 만에 중국 방문이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그동안 좀 격조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한중 관계를 이제 완전히 정상화하자고 합의를 했죠. 이때 누가 같이 갔냐면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재벌 총수를 비롯해서 200여 명의 경제인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 때 2023년이에요. 그 재벌 총수들이
부산 국제시장에 불려가 가지고 윤석열 뒤에서 이렇게 어묵 먹고 있던 모습 생각나시죠? 네.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 따라 외국 나가서 경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통령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동존이라는 거죠. 예. 구동존이 같은 것을 구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계속 우리가 다른 점을 찾아서 그냥 멀어지려고만 하지 말고 같은 점을 찾아서 함께 하자고. 그 뺄셈 정치가에는 덧셈 정치를 추구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청나라 시대 돌사자 한 쌍을 지금 주기로 하셨죠. 이게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인데 현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죠. 요거를 중국 측에 건네기로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픈 트럼프에게는 왕관을 선물하고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돌사자를 선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은 하셨어요. 서해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지도 좀 하고 단속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내는 외교의 정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의 시로 화답을 하셨죠. 뭘 하셨냐? 괴석 부장해하니 장풍 만리 통이라. 자, 여기 나오죠. 괴석. 석자가 자리 석자인데 여기는 이제 돛이란 뜻입니다. 돛을 걸고 부창에 푸른 바다에 둥덩실 떠 있으니 장풍 긴 바람에 만리 통. 만리가 통한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도 이렇게 두 나라가 교류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한중 정상화의 돛을 올렸으니까 순풍을 타고 앞으로 만리 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박구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난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잖아요. 또 올해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광주 진보교육감 후보 시민공천단을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벌써 10,000명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네. 그때 광주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후보로 민주진영 후보로 3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민공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지금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이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구를 하려면은 신청자가 7,989명을 넘겨야 된대요. 그래서 시민이 청구해가지고 조례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답니다. 그런데 이 시민공천단은 참가비를 5,000원을 내야 하는데도 신청자가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시민공천위원회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분출한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상실한 현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선 교육감 측은 이것을 뭐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제 깎아내렸는데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잖아요. 또 그렇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축제를 즐기려고 신청했습니다. 오, 네, 예. 만 14세 이상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빛나 아나운서도 같이 하실 거죠? 그렇네요. 예,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축제에 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 선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공천위원회는 이 일을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처리를 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빛나도 시청자 여러분들 5,000원 내고 민주주의 축제 동참합시다. 좋습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